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월 7일 조정 후 상승할 종목 5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목 감기에 걸려서 목 컨디션이 좋지 않은 점과 영상 중간에 기침을 할 수 있다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서현이화입니다. 서현이화 같은 경우 오늘 현대차가 굉장히 큰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지금 서현이화는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저평가 종목입니다. 추세로 봤을 때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요 추세 라인과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라인 때 거의 삼각수렴의 끝자락에 와 있는 종목이고, 요 구간 라인 때에서 다시 한번 최근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던, 특히나 박스권의 상단대 가격대 14,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서현이화도 오늘 현대차의 상승과 함께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부품주 중 하나일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요 횡보의 구간일 때도 지금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요 긴 박스권 라인 14,000원 돌파했을 때 상방에 열린 구간이 많다는 것, 요 부분도 한번 같이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현이화 일단 충분히 저평가에서 자동차 상승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지 요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고점이 낮아지고 크게 저점이 높아지는, 그리고 이평선 라인대들이 거의 모인 상태에서 상방 돌파했을 때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같이 볼 수 있죠. 다음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요것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른 대형 요런 대기업 그룹주들에 비해서 아직도 주가는 과거 고점 대비 거의 바닥권 라인대 있고, 포스코 그룹주들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대를 이제는 극복하면서 길게 횡보의 구간으로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포스코 홀딩스도 차트 다 비슷할 거예요. 포스코 그룹주들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요 추세가 있고, 저항 라인대는 정말 명확하게 33만원대 자리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길게 이렇게 힘이 응축되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구간을 만드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언제 명확한 상승을 확인할 수 있느냐? 역시나 요 33만원대를 정확히 돌파하는 시점이 강한 상승의 흐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33만원을 강한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명확한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저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튬 가격이 굉장히 좋은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뉴스로도 한 번씩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 과거 2024년에 요 고점을 형성했던 요 가격대도 지금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지금 상승의 추세 꺾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 요런 부분들이 지금 포스코에는 충분히 긍정적인 뉴스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오늘 대부분 자동차 관련주들이 좋았었는데 약간 특이하게 포스코 엠텍이 한번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포스코 그룹주들의 상승, 리튬 가격에 대한 반응을 해준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이 선제적으로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과 포스코 홀딩스 33만원대 정말 중요해 보이죠. 요 구간 돌파했을 때 단기간, 정말 오랜 기간 조정을 거친 상태에서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요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HJ중공업입니다.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워낙 바닥 대비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지금 흐름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최근 박스권을 그리고 있던 구간대가 명확하게 잡혀 있었죠. 요 구간 라인대 고점을 찍고 박스권을 그리던 구간, 그리고 지금 박스권 라인대에서 오늘 11% 급등하면서 이평선 모임 구간 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친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 열린 부분에 대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HJ중공업이 말씀드렸듯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대부분 올랐는데 그래도 조선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그 중에는 가장 강하게는 HJ중공업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단기간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요 가격대 2만 대략 5천원대 구간 돌파됐을 때 단기 열린 부분에 대한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주가는 분명 바닥 대비 많이 올라갔지만 계속해서 호재의 뉴스는 나오고 있다는 거, 요런 부분들이 분명히 긍정적일 수 있고, 만약 요게 최근에 그래도 바닥 대비 급등해서 부담스럽다면 요거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오션도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나오션도 역시나 저점 대비해서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고점 찍고 횡보, 다시 한번 요 바닥권 라인 때 크게 박스권이 그려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가격대 대략 12만 3천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해 준다면 열린 부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추세도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돌파 이후에 의미 있게 한번 눌린 상태에서 이 부분에서 사실 음봉이 나온 상태에서 그대로 요 추세선을 다시 한번 이탈하고 빠졌다면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었지만, 이 지금 거래량이 들어왔던 부분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수급도 좋아지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요거 12만 3천원대 돌파한다면 본격적인 상승이 다시 한번 단기간 나올 수 있다는 거, 요 추세를 한번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래일 12만 3천원대 넘겨줄 수 있는지, 계속해서 요 조선 관련주들에는 특히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호재의 뉴스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한번 요거 저항 돌파 시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요것도 제가 어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현대차가 특히나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관련주로서 부각받으면서 크게 상승을 했고, 계속해서 로봇의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근데 한국 특정 로봇 관련주들은 너무 단기간 많이 오른 게 아닌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 분명 로봇 강국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차트가 지금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가격과 기간 조정 거친 상태에서 추세 돌림이 일어나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 이후에 4거래일 정도 약간의 조정이 있는 구간이 있지만 계속해서 수급의 흐름은 들어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눌리더라도 추세 자체는 상방을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 로봇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종목 5개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 좋은 상승 흐름이 있었던 거, 그리고 오늘은 추세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탈한 종목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오늘의 주인공은 현대차이죠. 현대차 무려 15% 급등,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은 요런 제가 정말 저평가로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은 요런 구간들이었죠. 결국에는 요 구간이었었는데 정말 꽤나 오랜 기간 동안 거의 3개월 가까이 횡보를 하면서 많이 지쳐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었는데, 결국에는 요 횡보의 구간 저평가의 위치에서 돌파 성공이 나오면서 단기간 큰 상승의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요 추세 라인,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을 다시 한번 눌린 구간에서 돌파하는 시점에서 좋은 상승 흐름, 그리고 요 30만원대 돌파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거래량과 수급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렸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눌린 상태에서 정확히 21선 지지 받아내면서 반등하더니 오늘과 같은 상승을 만들어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오늘 현대차 이제는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관련주로서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부분이 부각받으면서
엄청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도 완벽하게 역사적 신고가 갱신했다는 거, 요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요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장대 양봉과 그리고 앞 구간에 비교해서도 역대 거래량 그리고 최근 요런 수급도 같이 들어왔다는 측면,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이런 대형주들의 쏠림 현상이 또 강하게 잡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현대차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위치라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르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기아입니다. 기아는 사실 현대차와 뭐 거의 동일하게 봐도 되는데 상승률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오늘 5.6% 이렇게 상승했고 아직 기아는 전고점 라인대를 넘기지는 못했었네요. 그렇다면 현대만큼 또 기아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대가 많이 올라갔다면 기아도 그 상승 흐름을 따라간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기대하는 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주인공은 또 현대오토웨버죠.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서 정말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은 약간 요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상승 이후에 횡보의 구간대 라인에서 요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기간 조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요 박스권 라인 때 돌파되면서 가장 가파르게 탄력성 있게 올라가준 모습 보여줬네요. 이미 급등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상한가까지 만들어주는 엄청난 상승, 벌써 요거 10만원대 있던 종목이 벌써 40만원대까지 급등해주는 흐름 만들어줬습니다. 역시 장대양봉 거래량 수급 좋았던 모습, 그리고 현대차 그룹들이 다 좋았죠. 현대글로비스도 다시 한번 요 최근 고점 라인대를 횡보하는 구간을 명확하게 상승한 흐름 14% 급등,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고, 모비스도 정말 제가 요 지겨운 구간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지겨운 박스권 라인대 수급이 좋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돌파 이후부터 상승 그리고 기간 조정 상승 흐름이 더욱더 최근에는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현대위아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신고가의 흐름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요런 부품주 SL 요것도 제가 저평가로서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죠. 다른 부품주 관련 대비해서 다른 부품주들은 많이 밀려있는 상태인데 SL은 거의 생각보다 크게 조정받지 않고 버티고 있고 이렇게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만들고 있다. 중간에 거래량과 수급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결국에는 요 가격대 4만원대 돌파하면서 추가 급등, 단기간 다시 한번 눌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오늘 명확하게 8% 상승하면서 현대차 그룹과 같이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FT 요것도 제가 좀 의미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 때 돌파되는 요런 시점들에서 5,000원대 가격에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매수해서 매도한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5,000원에 매수해서 전고점 가격대를 보면서 대략 7,300원대 매도를 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오히려 더 크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죠. 저는 후회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다는 거는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대부분 좋았죠. 슈어소프트테크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요 구간에서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장대 양봉 이평선 모임 구간 터진 구간 돌파 이후에 조정인데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는 구간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 엄청난 상승 거의 4,000원 5,000원대부터 해서 벌써 만원대까지 단기간 2배 가까운 상승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토 크립트 요것도 자율주행 신규 상장주로서 탄력적인 부분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모트렉스 전통의 요 자율주행 관련주죠. 결국에 고점 대비 조정받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는 시점부터 요거 변동폭이 크게 가져가고 있지만 방향은 우상향으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MC넥스 요것도 자율주행 요런 카메라 관련주 단기적으로 점점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좋았죠. SBB테크도 다시 한번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오늘 14%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라인대 근접해주는 모습. 그리고 사면 이것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신규 상장주로서 중요한 저항 라인대 돌파 시점부터 탄력이 정말 끊임없이 나오면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PC도 마찬가지 최근에 약간의 강한 조정 라인대 있었지만 오늘 빠르게 8% 반등해주는 모습.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꾸준히 올라가주네요. 과거 다시 한번 저점 라인대까지 내려온 상태부터 반등을 계단식으로 점차적으로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대까지 강하게 돌파 이후에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친 상태에서 계속해서 우상향의 방향성으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의 바이오주가 좋았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요것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정말 정석적으로 우상향의 방향을 만들면서 요 차트를 만들면서 올라가주는 종목이죠. 오늘 또 7% 상승. 올릭스 요것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중요 저항 구간 라인대 14만 6천 원대였는데 요 구간까지도 최근에 돌파하면서 오늘 무려 9% 상승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모습. 일동제약 마찬가지 급등 이후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오늘은 12% 급등. 그리고 한올 바이오 파마 요것도 이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던 요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요 바닥권 라인대 횡보하는 구간 돌파되는 시점부터 단기 급등했었고 최근 분명 급락이 있었지만 61선 지지 받아내면서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HK 이노엔 요것도 요런 바닥권 라인대에서 거래량 터지고 조정받는 요런 시점들에서부터 채널을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까지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7.4% 상승. 그리고 HJ중공업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좀 아쉬운 약간은 또 조심해야 될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 저는 분명히 주가는 고점 대비 많이 밀린 상태 거의 이탈보다는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리고 최근에 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요 채널 라인대를 횡보로서 돌파하고 이제는 요 횡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이 어제 나왔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요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장대 음봉 마이너스 4% 하락을 했고 다시 한번 요 박스권 라인 안에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과 수급도 오늘 이 음봉과 함께 거래량 수급이 평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실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수급이 빠진 거죠. 개인이 많이 매수한.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했을 때는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요 21,000원대를 웬만하면 이탈해서는 안 된다. 요 관점을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1,000원대를 깼을 때 내가 손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단기간 반등을 기다리면서 볼 것인가는 선택이지만 일단 요 지지 라인은 명확하다는 것을 꼭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입니다. 요것도 중국 관련해서 게임 관련주로서 이제는 정말 고점 대비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고 의미 있는 지지 가격대 24만원대부터 이제 요 하락 채널 라인대를 옆으로 살짝 돌리면서 추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요 박스권 라인대 그렸던 부분과 61선이 내려오는 구간 같이 돌파됐을 때 열린 부분에 대해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 결국에는 중요 지지 라인대 24만원대 오늘 마찬가지 장대 음봉과 그리고 거래량과 수급이 같이 강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거는 단기간 바닥권 라인대에 하단이 열려있기 때문에 더 큰 하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크래프톤 보유하신 분은 요 부분에서 한번 내가 손절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 정답은 없고 그리고 저도 리딩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쉽게 손절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번 이런 차트의 흐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프트업입니다. 마찬가지죠. 게임 관련주로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거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대를 횡보로서 이제 슬금슬금 돌파의 시점과 최근 바닥권 다졌던 구간이 35,000원대 요 구간 라인대를 버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한번 신저가를 오늘 갱신하게 된 거고, 바닥에 대한 쭉 내려가더라도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파르게 신저가로 내려갈 수 있는 위험성을 지금 차트에서 만들었다는 거, 요 부분도 한번 보유하신 분이라면 내가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피해야 되나, 요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방이 열린 상태에서 신저가로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요 추세선 라인대를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가상의 라인을 그어본다면 요런 라인대까지 지금 내려가서 만나는 구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까지 내려간다면 더 크게 손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조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